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전문가들도 52.7%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거나 아니면 같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이 겨울을 앞두고 동투라고 하나요? 일반적으로. 겨울 파업 투쟁 아주 강력하게 전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경제 괜찮을까요? 일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행태에 맞서 뭉쳐야 한다. 중단됐던 정치 세력화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사주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철저하게 유튜브를 하는 독립 유튜버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반노동이다. 반노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요즘같이 여러분 반노동을 한다고 그러면요, SNS가 난리가 나고 나라가 정신없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반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안 돼요. 그만큼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웃겨요. 반민생이라고요. 아니 광화문 뭐 점거하면서 상인들 장사도 못하게 막는 게 반민생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물연대 총파업하고 그래서 전달 못해서 빵집이든 아니면 술집이든 전달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민생이 더 어려워지는 게 반민생 아니에요? 반민주요? 폭력이 반민주입니다. 폭력이.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마치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솔직히 좀 황당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노총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중단됐던 정치 세력화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노총의 어떤 고유의 업무를 다 버린다는 뜻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노동조합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게 근로자의 권리를 이게 보호해주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이게 노동자의 권리잖아요. 그러면 노총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노총은요, 사용자와 어떻게 하면 이게 상생하고 타협하면서 기업 이윤을 극대화시켜 가느냐, 이게 노총이 해야 될 일입니다. 노총이. 이게 노총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입니다. 전국 단위의 어떤 정치 세력화를 하고 정권을 위해서 이게 흔들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정치 파업이에요. 노동조합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서 쉽게 말하면 나라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근로자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근로자를 위하는 사람이 노동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파업을 강행해서 나라를 흔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얼마나 심각할지 올겨울이. 당장 말입니다. 11월 10일부터 의료연대 총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날은 민주노총 서울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24일 날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합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지난번 총파업할 때 기억나시죠? 지금 벌써 올 들어서 세 번째 총파업이에요. 세 번째 총파업. 첫 번째 총파업에서 나라가 들쑥들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파업 와서 또 나라가 난리가 나고요. 이제는 세 번째 총파업입니다. 게다가 25일부터는 공공운수를 포함해서 공공부문은 16개인가요? 예, 공공부문 6개. 6개 노조가 또 총파업을 한대요. 그리고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총파업을 하고요. 그리고 12월에는요. 민주노총 노동계약 반대 집회를 또 한대요. 이것은 여러분 이게 지금같이 어려운 이 와중에 노사가 협력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 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이처럼 파업해서 화물연대 같으면 여러분 물류 흔들겠다. 물류 흔들겠다. 대한민국 정신없이 만들겠다. 공공 같으면요. 예, 공공부문 6개 노조가 또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냥 흔들겠다. 흔들겠다. 학교 노조 있잖아요. 비정규직 학교 노조 흔들기 하잖아요. 학교 노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는 진짜 야,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자영업자를 제가 지금 6년째 해보니까요. 파업이요? 야, 파업하면요. 목구멍에 풀칠합니다. 아니 먹고 살지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배부른 자들이 요즘 파업하는 것 같아요. 배부른 자들이. 예. 이게 자영업이 말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18시간씩 16시간씩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학교 예 지금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화물연대가 파업한다. 공공부문이 총파업을 한다. 도대체 예 배부른 자들의 노름 같아서 예 저는 답답해 보이기만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들이 파업하는 목적은 예 한번 해봤으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려 봤잖아요. 또 내리겠다는 그런 욕심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의심해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 이 나라를 위한다면 자든 우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대한국이라는 국민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게 예, 초점이 맞춰져야지 예, 국가를 잘 운영해 나가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배부르고 재산과 이익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여기에 집중해야지 흔들기에 집중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잘못된 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잘못된 거. 정부가 노동자를 핍박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화물연대가 총파업하는 이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안심운임제도. 안심운임제라는 게 뭐 저임금 때문에 과로나 과적, 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그런 화물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거 쉽게 말하면 최소한의 운임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보시면 컨테이너는요. 2,333원, 예, 시멘트는 899원, 콘크리트 이게 레미콘이라는 뜻이죠. 예, 이게 예, 처음에 하도 데모를 하니까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예, 기업의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경기가 최악이에요. 이거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요 여러분 화물을 하는 화주하고요. 물건을 나르는 화물 차주하고의 관계예요. 예, 이것을 말입니다. 민주노총이 나서서 정부가 해결해라. 이게 여러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오로지 말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뭉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예, 연말이 아니라 아예 안심운임 제도를 그냥 고정시켜라 이러면서 파업을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파업의 어떤 시기도 말입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파업하겠다는 계속 파업. 파업을 총파업을 쉽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결국은 예, 일몰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이게 예, 폐지를 하지 말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안전운임제도 때문에 그 당시 파업을 했을 때 손해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아세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을 때. 예, 저는 그 파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손해가 났었나 하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 산업에 대해서 손해가 다 났습니다. 자동차에서 2,571억 원의 손해가 났고요. 예, 철강에서는 6,975억 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석유화학도 5천억 이상 났고요. 시멘트는 752억 원, 타이어는 570억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1조 5,868억 원의 손해가 났어요. 예, 우리가 함께 이게 타협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이렇게까지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예, 이것은 진짜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말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또 총파업을 하고, 예, 심지어 말입니다. 12월에는 노동법 개혁 반대 집회를 지금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노동법 개혁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입니다. 169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노동법 개혁이에요. 거짓말이지. 결국은 말입니다. 핵심적으로 노동법 개혁이라는 이것 지금 통과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파업으로 손해 발생 시에 사측이 이게 쉽게 말하면 손해 발생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법으로 파업을 했는데 당연히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지난번에 대우조선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이 실제로 손해가 났으면 손해 난 만큼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아주 제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좀 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지 대한민국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간다면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파업 천국이 될 겁니다. 아니 이제 파업을 해도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데 아무렇게나 가죠. 아무렇게나. 게다가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 야당이 지금 나서고 있어요. 야당까지.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방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나는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내 조사받는 건 정치 탄압이야. 그러니까 노조들이 나서달라. 이 말하고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같은 말로 보이거든요. 노조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고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을 본인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야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야합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공무원 노조까지도 지금 끄집어내서 뭐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공무원 노조라는 게 뭐예요? 공무원이라는 건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갈라치기가 나타나고 여기에도 좌파 우파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야 되는 건가요?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세상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보세요. 파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1조 5,868억 원 이거 누구한테 청구할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만약에 파업을 할 경우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위기라고 하잖아요. 수출이 박살났습니다. 수출이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무역 적자만 하더라도 376억 3,400만 달러나 됩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또 화물연대가 파업하면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을 실어 나르지 못해요. 실어 나르지 못해서 또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적자는 더 커질 수 있는 거. 이것은 결국은요. 나라의 경쟁력을 저는 완전히 깎아먹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이게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 하에 이게 상생의
어떤 모양새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위기 때는 법과 원칙이라는 그 기본 틀 속에서 상생의 원칙을 찾아내야지 국가도 살고 국민도 삽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파업을 한다. 그것도 최악의 겨울 파업을 한다. 이것은요 결국 우리 민족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책이 잘못됐거나 뭐 아직 시작도 아무것도 안 했고 또 야당이 지금 169석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요. 객관적인 논리로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 여론을 조성한다는 것,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에는요 객관적인 논리가 통하고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게 타협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뭔가 한번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쳐야 돼요. 그래야지 리셋이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가기에는 너무나 지금 먼 길을 돌아온 것 같고요. 이제는요 원칙대로 법대로 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